나이 들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무의도식한 거예요. 한가한 것. 취미는 선택할 때 고려할 게 뭐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것.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어르신들이 이걸 3개월째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대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세상살이가 이렇게 재미일 줄 몰랐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KPC라는 데서 기업 강의 및 컨설팅을 했었는데, 직장인이라는 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꿈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장님한테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찍혀서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는데, 뭐 밑에 있던 후배가 제 후에 상사 올라가고 그 후배한테 지지받고 그 열받더라고요. 그 후배한테 지지받는 거. 월급 받는 날은 이제 속된 말로 뚜껑이 더 열리는데 왜 뚜껑이 열리냐?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제 자존심을 내세우려면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이 전문용어로 회사를 그만두려면 때려쳐야 되지 않습니까? 때려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때려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때려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나와서 벌 수가 없잖아요. 직장인의 가장 큰 꿈은 자기 사업이거든요. 자기 사업을 하려면 그 자리에 먼저 때려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때려치기 위한 노력을 5년간 준비를 해서 이제 이 무림 강호에 나와서 많은 기업에 다니면서 한 30여 년간 강의 및 컨설팅, 뭐 교재 개발, 프로그램 디자인, 과정 개발, 책도 쓰고 뭐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과 현장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감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때려치는 친구들을 못 봤어요. 32년 년 동안 주로 다 잘리지. 때려치는 사람, 자기 사업을 하려면 때려쳐야 되는데 때려치는 사람이 없고 거의 다 잘리더라. 그 차이가 뭐냐? 요걸 아셔야 돼. 요걸 모르면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거든, 퇴사를 하거든요.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삶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라는 책을 약 7년 전에 출판사에 책을 냈는데, 그때 책방에 가서 시중에 서점에 가서 퇴직, 은퇴 관련된 책을 한 40-50권을 구매를 해서 봤는데 퇴직을 하나같이 은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년 강의안을 좀 정리를 해서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2022년도에 방문각에서 책을 냈고, 지금 이제 출판 예정인데, 역경과 경력 사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뭐 더 늦기 전에 뭐 경력을 만들어라. 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는 퇴직은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후에 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노후에 논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무의도식한 거예요. 한가한 것. 한국 사람들 직장생활 오랜 세월 하다 보면요, 노는 방법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취미가 없대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무림에 나오면 놀 수가 없잖아요. 취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다. 삶이다. 왜? 만약에 60에서 85세까지 산다라고,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60부터 놀기 시작해서 85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5년 논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은 잠자고 뭐 기본적인 뭐 먹고 뭐 씻고 뭐 이런 활동하는데 12시간 치고 12시간이 여유 시간이야. 그걸 12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25년 하면 10만 9,500시간입니다. 이거 11만 시간을 논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놀고 먹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요. 이걸 40년 놀아보세요. 18만 시간 정도를 그냥 놓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취미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놀 줄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하러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그 신호 받으려고 뛰다가 복숭아뼈를 다쳤어요. 부러졌어요.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때 기부스하고 강의 일정을 했으니까 목발 짚고 강의를 다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동할 때는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카카오 택시 기사들이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만 오더라고. 제가 연식이 돼서 그런지. 근데 한 택시 기사가 기억에 남는 게 공기업에서 30년 운전하셨대요. 옛날에는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별정직, 기술직, 기능직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승진은 이제 이쪽에 이제 기능, 기술, 별정직 같은 분들은 이제 승진은 못하지만 월급은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30년 정년했으니까 복 받으신 분 아니요. 함께 정년한 동료 셋이서 같이 이제 퇴사를 정년을 했는데 셋이 이제 뭉친 거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것도 한두 달 다녀보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운전을 하시던 양반들이 또 이게 술이 세잖아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와 벗하고 놀았냐면 술하고 벗하고 논 거예요. 술. 등산 이것도 하루 이틀이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놀 줄 모르니까 3년째 빨다가 이 사람들 빤다라고 그러더라고. 술 한잔 한 거를. 한 명 하는 나라 여행 갔고 한 명은 병원에서 지금 숙박하고 있대요. 술하고 2년 이상 친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병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성이 다 다르니까. 놀아주던 두 사람이 사라지니까 놀아줄 친구가 없으니까 놀 수가 없더라.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심심해 죽겠는데 놀 줄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지옥이더라. 이게 지옥. 갈 데가 있나. 집에 앉아 있는데 한심한 게 와이프가 이제 슬슬 눈치 주는데 와이프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국일을 하는데 장사를 해볼까? 돈이 있나?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운전이더라 이거예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정년하고 나서 다시는 운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잘하던 게 운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년 몇 개월 놀다가 이제 다 택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쪽 용어로 정규직이 아니야. 스페어야, 스페어. 정규직으로 운전하는 그 기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아프거나 가정사가 있으면 스페어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떼어주는 사람들이야. 이걸 3개월째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대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운전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는 거야. 이게 운전이 아니고 이렇게 일이 재밌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곧 정규직이 되는데 정규직이 되면 그 노는 시간에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 다니면서 노는 방법을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미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좋아서 즐기는 게 취미요. 이 취미가 뭐예요? 취미의 미자가 만미자야. 노는 맛을 알아야 노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취미를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찾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취미 생활은 돈이 들어가죠. 돈이. 주머니 사정 고려해야 돼. 지금 제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 동호회 산악회 가면은 지금 저 친구 하나가 서해랑길을 가는데 격주로 가더라고요. 한 번 가는데 회비가 25만 원이야. 그러니까 무박으로 안 가고 이제 아침에 양지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가서 걷고 저녁에 여관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걷고 그리고 저녁 때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면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회비 25만 원에 또 플러스 알파. 그럼 한 달에 두 번 나가면 50만 원이죠. 거기다 이 친구가 또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요. 한 주는. 그러니까 그 등산 동호회 가는 데만 해도 한 달에 7, 80이 되는 거야.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나이 먹어서. 취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찾는데 경제적 여건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찾으셔야 돼. 전부 다 좋아하는 놀이가 다 달라. 그 놀이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놀이죠. 가급적이면 동호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 취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하고 싶은 취미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제 말씀 끝나고 나서 취미 놀이 노는 것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에 취미가 뭐요라고 써놓으면 보통 뭐였어요? 독서, 운동, 여행, TV 시청, 명상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취미는 선택할 때 고려할 게 뭐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것. 두 번째 본인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중에 7가지만 제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돈 안 들어가는 거. 첫 번째가 도서관 다니기. 독서. 옛날에 취미란에 독서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책 읽기. 도서관 다녀보세요. 구립, 시립, 동네 도서관 널려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자주 가거든요. 책을 쓰니까 원고 정리를 하거나 또 자료.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신문, 잡지, 책,
구입 안 해도 되고 그 인문학 공부도 좀 해보세요. 공자, 노자, 장자, 사기 또 이런 사람 재취업 시험 공부도 해도 돼요. 거기 가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카페 같은 데 가면 10,000원은 들잖아요. 서너 시간 앉아 있으면. 이 도서관에 가면 뭐 여름에 에어컨 빵빵 나오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나오죠. 책 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이 도서관에 다니는데 먼저 해야 될 공부가 있어요. 독서하는 요령을 일단 먼저 공부하시고 두 번째는 자료 정리하는 요령도 공부하시라고요. 이거 다 책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동호회 활동, 독서 토론회 같은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독서 토론회 같은 경우 같은 놀이 맛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또 어우러지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다니기, 제가 도서관에 가보니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와서 노트북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노트북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 가면 또 뭡니까 컴퓨터 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그것도 즐기고 책 갖다 놓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 취미 테크까지 연결하고 싶어요. 재테크로 도서관을 가서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독서하는 요령, 이력서 만들고 자료 정리하는 것 공부를 딱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엔잡러라고 하거든요. 엔잡러. 원래 이제 기업 강의를 30년을 해서 강사, 대학교도 이제 그 강의도 다니고 했으니까 교수, 엔잡 아시죠? 여러 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강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책을 냈더니 도서관 다니기 해서 또 강의했던 것을 책으로 냈더니 작가라고 불러줘요. 또 기업의 컨설팅을 다니니까 경영 컨설턴트라고 불러줘요. 그 요새 또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불러주더라고요. 인기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퀴즈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아젠다를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추하는 거는 첫 번째가 원래 독서를 잘하는 분들이니까 도서관 다니기. 두 번째, 글쓰기. 독서 잘하면 글쓰기만 배우면 책을 낼 수가 있죠. 독서를 하는데 자료 수집 요령, 자료 정리하는 요령을 배워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책을 써보세요. 이거 시니어 작가가 되라는 얘기죠. 시니어 작가가 되면 정년이 없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작가라고 불러주거든요. 유튜버들이 저 불러주면 작가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요새 또 친구들이 만나면 놀려요. 작가님 책 냈다고. 자, 여러분들 시니어 작가들은 전문 글쟁이들이 아니거든요. 전문 글쟁이의 그런 섬세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요. 글은 섬세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살아온 세월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글은 투박하지만 행간의 깊이가 있어요. 살아온 인생이 거기 있거든. 제가 옛날에는 한 적어도 40-50권의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 강의를 위해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20-30권의 책을 구입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유의하는 게 책을 구입할 때 유의하는 게 어떤 책을 구입 안 하려고 하냐면 전문 글쟁이의 글들은 제가 잘 안 살려고 해요. 근데 워낙 이 친구들이 또 제목을 잘 따요. 그래서 이제 또 낚여서 책을 사는 게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60-70%는 그런 책들이야. 죽어 있는 책들이죠. 죽어 있는 글. 근데 시니어 작가들은 글이 투박해도 행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 일본에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99세에 이제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냈는데 아들 때문에 냈는데 한국에서만 70만 부가 나갔어요.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게 90몇 살 때 이게 책을 냈던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 국내에 히트친 곡성 할매들이 있었고 칠곡 가신아들이 있었어요. 칠곡 가신아들 2019년도에 할매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시를 쓰고 나니까 세상살이가 이렇게 재미일 줄 몰랐다는 거야. 아주 스타 돼서 스타. 칠곡가시나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 강의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불러주는 게 아무래도 뜸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재앙이거든. 대접 안 해줍니다. 장애자 취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까? 강사, 컨설턴트 외에 새로운 직업. 그래서 선택한 게 책을 써보자. 책을 썼더니 또 유튜버들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건데 투잡 수리잡 그래서 투잡 수리잡이 만들어지고서 통칭해서 엔잡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만 잘해도 노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글쓰기 공부하시는데 도서관에 가서 글쓰기 책, 유튜브에 가면 글쓰기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많아요. 서점에 가면 일단 서점에 가서 글쓰기에 대한 책들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쭉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정도는 구입을 하시고 유튜브에 가서 글쓰기 자료들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코칭 해드릴게요. 또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그래서 글쓰기의 정의는 뭐냐? 가위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글쓰기 가위질. 가위질할 거리가 있으면 책을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전에 독서를 잘 하셔야 되죠. 신문, 잡지, 뭐 책도 읽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자료 정리를 해서 이제 독서 이력서 카드 만들고 책을 볼 때 밑줄자 기호 붙이고 표지에 붙이고 저는 강의를 오랜 세월 했지만 지금도 강의안을 만듭니다. 늘 글 쓰는 연습을 하시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1월 달에 새로운 인생 목표가 아젠다가 20년간 현직에서 버티겠다. 글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컴퓨터 제대로 배우기. 컴퓨터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문화센터, 복지관, 유튜브 이런 거 학원 가서 배울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게 5년에 300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이거 가면 20-30% 그 교육비 부담을 자기가 내고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도 30년간 강의를 다니면서 지금 저 파워포인트라든가 원고 쓰려면 아래 한글 써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독수리 타법이요, 독수리 타법. 근데 빠르죠. 한 손으로 쳐도 독수리 타법이 많이 해서 근데 학원 가서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면 이게 처음에는 어느래도 빨라지겠죠. 웹을 활용하는 것도 좀 배우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다니면서 만났던 양반인데 삼성그룹에서 39에 임원이 됐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65세까지 현역으로 계셨는데 저보다 지금 10년, 12년 선배신데 화려했던 사람이죠. 30대에 삼성그룹에서 임원이 됐으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65세까지 현역에 있었는데 본인이 컴퓨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서가 다 해주는 거지. 그 사주한테 브리핑 할 때도 밑에 비서라든가 이 무슨 부서장들이 뭐 환상적으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되죠. 그러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65세까지 정년했으면 대단한 거죠. 내놓으라는 요직은 다 했던 양반인데. 근데 그 양반이 그 선배가 나와서 한 3개월 만에 그 많던 사람이 정리가 되더라. 친구들이 없는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뭐 심심하니까 이제 컴퓨터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학원에 갔는데 이때는 이 양반이 배움 카드도 모르고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젊은 친구들, 자식부터 어린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업에 또 삼성에서 임원까지 한 사람이니까 이게 반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사람이 건방지고 애들이 보면 싸가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조언한답시고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애들이 다 피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왕따 당한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반성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존댓말을 쓰고 애들 밥을 잘 사주고 피자 좋아해서 피자 가끔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따르더래요. 절대 반말 안 하고. 컴퓨터도 학원에서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놓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도 이제 제대로 배우고 이 친구들 덕에 세상을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시라고요. 제가 체육관에 저보다 이제 한 3, 4년 선배인데 이 양반이 이제 동네에서 철물점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접었어요. 20년에 이제 접었는데 그건 뭐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몸이 또 안 좋아서 건강회복을 위해서 이제 매진을 했는데 와이프가 자꾸 눈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길래 아이고 형님 그 컴퓨터나 좀 배워보시오.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을 또 배운 거죠. 지금 이 양반이 예천에 가 계시오. 예천에 가시는데 귀촌을 한 거죠. 귀농이 아니고. 10원 한 장 안 드리고 저 예천에 가셨는데 집도 없고 그 밭이 1000평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지방자치단체 뭐 농어촌 공사 이런 데 들어가면 시골 집 빈집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 연결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소를 딱 옮기니까 이사 비용도 주고 집 수리 비용도 주고 하다못해 집들이 비용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동네에서 구박구박 와이프한테 구박받아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저거 하고 하여튼 뭐 나이가 더 먹든 덜 먹든 자기보다 우위든 선배든 다 친구들 아니야.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밥값 내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점점점 만나는 게 이제 힘들어졌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토를 잡으니까 이 형아들이 누님들이 그렇게 이뻐해 주더라는 거야. 어르신들이 이제 이 70대 이제 이런 서너 살 된
영계가 오니까 젊은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사랑받고 축게 아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뭐야? 컴퓨터를 배워서 그래 됐다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SNS 한번 해보시라고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같은 거. 작년에 유퀴즈에서 조용문 선생이라는 양반 41년생인데 여러분 한번 유퀴즈 언더블락 조용문 쳐보시라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 편집해서 강의할 때 쓰거든요. 이 양반이 공기업에서 조폐공사에서 IMF 때 명예퇴직을 하셨더라고. 1년 전에. 98년, 9년도에 IMF 했는데 그때 1년 전에 이제 명퇴해서 위로금 받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사업 실패를 하신 거야. 많은 재산을 잃은 거야. 그 후유증으로 실어증과 기억 상실증까지 걸린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실버 택배를 모집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자격 조건이 문자 보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자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을 해서 종로 3가역에 출근해가지고 실버 택배를 했대요. 역사에서 종로 3가역에서 대기를 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10만 원 전후를 벌었대요. 큰 돈이죠. 거기다가 이제 종로 3가면 보석 가게들이 많아. 그 양반이 이제 인품이 있으시더라고. 그 보석 상가에서 이 양반한테 또 일을 주는 거야. 많이 벌었대요. 이제 10만 원 이상 벌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는 3만 원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3시간을 대기를 했대요. 유재석이가 그러더라고. 아이 어르신 13시간 대기하고 3만 원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냐면 유 선생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 3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갈 데가 있다는 게. 그리고 이 조용문 선생이 유명한 스타가 됐던 이유가 양반이 블로그를 하셨더라고. 블로그를 하게 된 동기가 옛날에 기억상실증이 와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전철을 받기 싫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일상, 택배하면서 또는 일상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거를 글로 남겨서 블로그에다 이제 올려놓은 건데 블로그에 올리는데 이 양반이 글쓰기를 배우신 거야.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유재석 MC님 블로그도 조회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면 제목을 잘 따야 된대. 글쓰기를 배운 양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41년생이면 지금 84세요. 이게 작년에 나오셨는데 SNS를 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출판사에서든 이 양반한테 책 내자고 할 거라고. 조금 전에 얘기한 시니어 작가가 될 수 있죠. 그 양반 삶에 살아온 이야기가 행간에 녹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책을 팔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권장하는 게 독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글쓰기고 세 번째가 컴퓨터를 배워라. 네 번째가 SNS 하라. 큰 돈 들어가지 않죠. 거기다가 제가 직업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시니어 작가가 되라. 그거 같이 연결하면 다 시니어 작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작업도 되는 거죠. SNS를 하게 되면. 저도 지금 인스타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다섯 번째가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몇 년 아프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때.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거든요. 8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년에서 15년을 아파. 한국 사람.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못하면 60 중반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래야 또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저축입니다. 그래서 건강저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돼.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운동 관련된 취미생활 무지 많아. 자전거,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당구, 축구, 야구, 뭐 농구, 바둑, 장기, 걷기, 등산, 헬스, 골프, 파크 골프, 게이트볼 돈 많이 들어가죠. 이제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된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루 보내기는 좋은데 운동은 안 돼. 그래서 경제적 여건과 체력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친구들 요새 3쿠션 당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3-4시간 게임하고 뒷풀이 꼭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과 체력이 없으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3쿠션 요새 다 옛날에 알다마라고 했는데 4구짜리는 안 하고 3구, 3쿠션 당구 다 치더라고. 당구장 가면 죄다 늙은이들이요.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고. 아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데 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첫 번째가 걷기.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 둘레길이라든가 등산, 백두대간 이런 게 아니고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둘레길이 좋아. 지리산 둘레길, 인제 천리길, 제주도 올레길. 이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리산 둘레길 산악회 버스를 타고 가면 저기
구례까지 뭐 이런 가려고 하면 비용이 5만 5천에서 6만 원을 받아. 근데 사실은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싸죠. 일반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싼 거예요. 싼데 28인승을 타게 되면 6만 원 내외. 그리고 이제 코스 한 바퀴 돌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잔 같이 곁들이면 n분의 1을 해요. 그것도 2, 3만 원. 한 10만 원 들어요. 둘레길이 서울 둘레길도 있고 북한산 둘레길도 있고 강화의 액길도 있고 서울에 또 둘레길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춘천, 환종주 지방마다 둘레길 다 있어요.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산은 절대 둘레길 같은 거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모르거든. 정보와 안전을 가지시려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복장을 시킵니다. 누죽걸산,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젊은 친구들도 하셔야 돼. 걷기 젊은 친구들은 러닝까지 하면 더욱 좋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운동하는데 등산. 백두대간, 정맥, 기맥, 백대명산 이런 거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산악회 쳐보세요. 반도롱, 좋은 사람들, 뭐 신사, 뭐 굉장히 많아. 지방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산악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백두대간 3번을 했는데 북진, 남진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진부에서 설악산까지 내려가는 건 남진. 지리산에서 저기 이제 그 설악산까지 가는 건 북진. 이거 3번 해서 3번. 이게 한 60구간 나눠서 가는데 한 2년 반 가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땅끝 기맥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약간의 비용이 든다. 근데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노후에 생활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뭘 것 같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약과 병원비야. 그러니까 이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 암으로 죽는 거는 안타깝지만 가족을 크게 큰 고통을 안 줘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서 심혈관 질환, 이건 당사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듭니다. 뇌졸중 풍 들어봤죠? 심근경색, 심장질환, 치매, 이게 다 혈관 질환이야. 혈관 질환에 제일 좋은 운동은 등산. 두 번째 좋은 게 걷기. 약간 돈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헬스. 나이 먹을수록 매년 줄어드는 게 근육이야, 근육.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근육을 만들으셔야 돼. 근육을 만들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근데 이게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은 나이 먹으면 당연히 당뇨도 심혈관 질환입니다. 오게 돼 있어요. 암도 하늘이 주는 선물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됐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하나. 몸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을 이겨내. 저도 제가 이제 24, 5년간 헬스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체육관이 대중탕이 있었어요. 비용이 약간 들었지만 그 덕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친구들보다 훨씬 젊게. 제가 연식이 좀 됐는데 24년도 새로운 아젠다 20년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한 주는 치악산 둘레길, 제가 해파랑길도 다녀보고 그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도 해봤는데 치악산 둘레길은 치악산이 워낙 악산이에요. 그 둘레길도 악산, 등산이더만 등산. 그거 한 14, 5km를 가요. 갖다 내려서 이제 그 산벗들하고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반주 한잔 하면 그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에 이제 83 먹은 양반이 이 어르신하고 이제 한 20년 같이 이제 등산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체육관 주인이 아주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오는 양반들이 있어요.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오전 2시간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공원 지킴이 주 2일 3시간씩 하고 3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체육관에서 그 헬스장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하니까. 몸이 안 좋으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짜증 나잖아. 만사 귀찮고. 그럼 사고가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후의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운동, 걷기, 등산, 헬스 약간의 돈이 들어가지만 그걸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이게 그냥 사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6번째. 재테크 공부를 제가 강추를 합니다. 투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도서관 가시는데 투자 공부 한번 해보세요. 노후의 5대 리스크 중 하나가 금융사기요. 노후의 5대 리스크가 창업 실패, 금융사기, 중대질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융사기 당하면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 쓰다 보면 금융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금융사기 당하시면 안 돼. 젊을 때도 그 재테크 공부 안 했는데 나이 먹어서 재테크 공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보라 이것이죠.
이왕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 주식, 경매,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젊을 때 주식으로 좀 손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액으로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몇백 가지고 이제 주식의 고수가 되면 몇백 가지고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욕심내서 1,000만 원까지 볼륨을 키우면 한 2, 300 가지고 해서 종잣돈을 한 1,000만 원까지 벌면 그거 날려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겠죠. 근데 거기도 은행권이라든가 증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하시면 안 돼.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에서 7, 80만 원을 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노후의 생활비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공부, 도서관 다니면서 유튜브 활용하면서 또 학원 다니면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고수가 되면 생활비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독서하고 글쓰기하고 SNS하고 책 집필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직업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매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전문가가 또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을 때 나이 먹었다고 차별하지 않거든. 장애자 취급 안 한다는 얘기요. 취미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제적인 것, 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돈 들어가는 건 이제 운동에서 좀 일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선배가 한 분이 이제 삼성에서 임원을 했는데 그 삼성에서 50까지 근무하면 이것도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임원에서 55세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뭐 협력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5세까지 이제 이 양반이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어요, 이 양반. 근데 이 양반이 옛날에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이제 쌌어요. 아 형님 오피스텔 왜 장만하셨어? 그러니까 야 내가 은퇴를 하면 집에다 돈을 갖다 주는 지 못하면 집에 있으면 와이프하고 싸우거나 구박받을 게 뻔하다 이거야. 집에서 일단 나와야 돼. 세컨하우스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오피스텔에 개인적으로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나 애들이 주는 용돈 말고 집사람이 한 달에 얼마 쓰라는 용돈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자기 주문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있으니까 부자죠, 부자. 그 오피스텔에 그 자기 친구들 4명, 자기까지 해서 4명이 이제 의기에 투합을 했는데 이게 한 15년 전 얘기인데 인당 3천인가 5천인가를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2억을 만들었대요. 2억을 만들어가지고 경매를 들어갔는데 그 목표가 4천만 원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2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그 5천만 원은 지금 되면 한 1억 이상 되겠죠. 4억에서 5억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쓸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겠다고. 월 200만 원의 종잣 여윳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에 모여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뭐 바둑도 두고 나가서 당구도 치고 밥은 거기서 다 해먹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들이 늘 하는 게 경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욕심 안 내고 워낙 또 재산이 있는 분들이니까 진짜 좋은 물건이 나오면 잡겠죠. 새로운 직업이죠. 새로운 직업.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노후에 진짜 무림의 고수가 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가 있죠. 주식은 욕심내면 안 됩니다. 1,000만 명이 치는 고스톱판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1,000만 명에서 상위 5%에 들어갈 수 있는 내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7번째가 요리하는 거. 나이 들수록 음식 만드는 거 배워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와이프한테 대접받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요리해 주시면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와인 배우, 와인 같은 거. 이거 와인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용어도 외우기도 어렵고 거의 프랑스 뭐 이태리어인데 그게 다 그 지방 이름이더만요. 근데 이게 와인 한두 잔 매일 먹는 게 치매 예방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진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와이프도 이제 남편하고 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갈 데도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요리만 잘 배워도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요새 텔레비 보니까 뭐 저기 뭡니까 그 탤런트들 영화 배우도 뭐 음식 잘하는 사람 많더만 남자들이
또 그게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음식 잘하는 사람이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꿰차고 또 하잖아요. 여자보다 더 잘해. 그런 사람도 가게 요식업 차릴 수도 있고. 옥동자 보세요, 옥동자. 지금 뭐 텔레비 안 나와, 안 나간대, 돈 안 돼서. 취미생활 다양한 거 하더만. 그 외에 뭐 어학 공부라든가 음악 감상, 고궁 탐방, 사진 촬영, 텃밭 가꾸기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취향에 맞는 취미를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7가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재테크가 아닌 취미테크로 만들어 가시면 노후가 더 새로운 삶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한 분이 옛날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생각지도 못한 성과급이 나와가지고, 이게 한 20몇 년 전 얘기인데 연천에다가 그 돈 가지고 작은 땅을 매입한 거예요. 한 200평. 자기 가지고 있던 돈 좀 얹혀서. 그때 그 양반이 그 200평을 평당 2, 3만 원, 3, 4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양반이 난을 젊을 때부터 난을 좋아했는데 난을 거기서 이제 갖고 오시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거야. 난 키우는 재미 빠져가지고. 그 이제 정년하면서 이제 퇴직금에서 일부 떼어가지고 이제 또 비자금 해가지고 또 거기다 땅을 더 사서 합해서 한 1,000평이 됐는데 세월이 가서 그 땅땅 거리는 거야. 땅값 올라가지고 거기다 농막 딱 짓고, 여러분 난이요 수만 가지더라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 난을 20년 공부하다 보니까 난 박사가 된 거야. 가지고 강의도 불려다녀. 그 자기가 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매달려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땅값 올라서 좋고, 난하고 살아서 좋고, 와이프 안 봐서 좋고, 농막에서 농막도 아주 농막이 아니고 막 그냥 세컨하우스 잘 만들어 놓은 거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 활동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엮어내시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약간의 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들어가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법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여러분들 어울렸던 친구들도 여러분들 사고가 부정적이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데 취미 가지고 다양한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벗들을 만날 수가 있고, 새로운 벗들하고 만나면 시간도 잘 가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다 보면 새로운 인생을 또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고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첫 번째가 도서관 다니기, 독서, 두 번째가 글쓰기, 세 번째가 컴퓨터 배워라, 네 번째가 SNS 하기, 다섯 번째 운동, 여섯 번째 재테크 공부, 일곱 번째 요리. 와이프한테 사랑받습니다. 거기다가 세컨하우스까지 만들면 금상첨화. 취미를 만들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고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이 손해야. 그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